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5일입니다. 새벽 6시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조중동 인터넷판을 검색을 합니다. 지난해 의료대란부터 최근의 계엄 사태까지 조중동 세 신문 가운데 가장 일관되고 정확한 보도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동아일보입니다. 가장 노선이 흔들렸던 언론사는 조선일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앙일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아기자기한 정보가 많은 신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를 읽으면은 정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떤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논평이나 기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 계엄 우두머리는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계엄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인가, 이런 뜻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의 생각도 약간 덧붙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사이의 민망한 신경전이 드디어 끝났다. 공수처가 어제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진실규명은 검찰 몫이 되었다. 이점에서 수사와 탄핵 상황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두 차례 걸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원의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벽을 넘었다. 거기까지였다. 이후 공수처는 성과물을 얻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겠다며 서울구치소를 찾아갔다. 윤 대통령은 방문조사조차 거부했다. 헌법재판소 변론에 직접 출석해 열변을 토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 공수처는 속이 설했을 것이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실력이나 능력이 형편없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 조사 거부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은 수사기관은 강제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일단 조사실에는 와야 한다 라고 말했다. 조사받기 싫다고 구치소에서 버티는 게 일반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20여 년 검사 생활 동안 구속영장 기한이 남은 피의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구치소에서 검찰청 조사실로 데려오지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날엔 오후 9시 40분까지 영상 녹화 조사실에 있도록 했다. 이분은 마주 앉지 못했다. 비록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지만 헌재 발언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내어놓을 주장의 윤곽은 나왔다.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대목은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 등이 증언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인한 점이다. 여러 명이 비슷한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담긴 검찰 수사 내용과도 상반된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만약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은 곧바로 의원들을 벙커에 구금하려 했느냐는 식의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첫 단계부터 부인하는 게 피의자로서는 차라리 편하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잡범처럼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게 헌법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해야 할 행동이냐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체포영장을 거부하면서 관절을 요새화했다든지 사사건건 불복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억지를 부리고 회피하고 하는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좌익 운동권의 이 법정 투쟁을 연상시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란 사실이죠.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대통령의 책무로서 제일 중요하게 헌법 수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과연 대통령 모습이냐? 아니면은 좌익 운동권 이른바 민주투사의 모습이냐? 아니면 그보다도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잡범 모습이냐? 이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도 저런 대통령 따라서 체포영장 나오면 거부하고 검찰에 가도 묵비원 행사하고 아니면 구치소에서 버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됩니까? 어제 헌재 변론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 1호 작성과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핵심 내용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내용부터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 계엄을 주도한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이고 윤 대통령은 제한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다.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형뿐이다. 하한이 금고 5년형인 중요 임무 종사자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이 주역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군경 지휘관이 일제히 윤 대통령에게서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입을 맞췄다면 수사기관의 회유를 의심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 피의자가 아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까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회유당할 이유가 없는 홍 전 차장이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위정할 동기는 아직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증언을 어떻게 반박할지, 검찰이 계엄의 주동자를 누구로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다. 부산 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검찰이 기소하고 헌재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마다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검찰과 법원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염려한다. 법원, 검찰, 공수처 모두 자체 방어 인력이 부족하니 경찰 보호 없이는 사법기관이 버틸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처럼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찰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할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무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현직이고 직무 정지가 되지 않는 상태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출국 금지 신청을 하고 법무부가 즉각 받아들인 그때부터 과잉 수사, 경쟁 수사가 시작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뭐 여러 번 지적했고 변론으로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은 대통령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리고 법을 지키는 국민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하면서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에는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자신은 별로 역할을 한 게 없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했다 하는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그렇다면은 이 계엄 사태의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김용현 전 장관이냐, 이렇게 이제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이냐 김용현이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나와가지고는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말도 이제는 또 안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가 국민 계몽용이었다. 그래서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하는 이런 말장난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완전히 헌법재판소와 국민을 농락하는데 이 농락이 결국 자폭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